지금 당신이 쥐경주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즉시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QLD, TQQQ 같은 걸 알아도 결국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투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로 갈 돈이 남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에 마이크 타이슨은 커리어 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도 빚이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건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돈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표 장면입니다. 돈은 많이 벌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관리 못하면 많이 벌수록 더 크게 터지는 문제입니다. 당신도 비슷합니다. 월급이 적어서 힘든 게 아니라 월급이 들어오면 안심하고 그 안심을 소비로 바꾸고 그 소비가 다음 달 공포를 키우는 구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깨지 못하면 직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도 선택권이 없으면 감옥이 됩니다. 돈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은 가치입니다. 당신이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스트레스를 견디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한 대가로 받는 가치의 조각입니다. 그 조각이 당신 손에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면 당신은 평생 가치만 만들고 가치의 결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쥐경주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통장에 남는 게 없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돈은 생산보다 소비가 먼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은 월급입니다. 소비는 카드값, 구독료, 배달, 커피, 보험, 할부, 쇼핑, 각종 자동이체, 기분 전환, 남의 시선, 불안의 진정제입니다. 당신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을 없애는 자동장치가 더 강력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진짜 공포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생깁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납니다. 갑자기 회사가 흔들립니다. 이때 비상금이 없으면 당신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카드로 때우고 대출을 땡기고 리볼빙을 쓰고 급한 마음에 누가 던진 고수익 미끼를 물고 결국 더 깊은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쥐경주는 돈이 아니라 불안이 굴리는 레이스입니다. 당신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남도록 만들어서 부자가 됩니다. 남는 돈이 자산으로 가서 자산이 당신을 살리는 순간 그때 레이스가 멈춥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아주 촌스럽고 재미없고 그래서 90%가 못하는 일입니다. 돈의 흐름을 적는 겁니다. 한 달만 하시면 됩니다. 가계부라는 단어가 싫으면 기록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주거, 교통, 식비, 공과금, 통신, 보험, 교육, 건강, 여가, 쇼핑, 구독, 기타 이렇게만 나누고 돈이 나갈 때마다 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줄만 더 붙이시면 됩니다. 이 소비는 내 인생을 앞으로 보내는 소비인지 아니면 내 불안을 잠깐 덮는 소비인지. 처음엔 자괴감이 듭니다. 사람은 자기 소비를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잔고를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행동제모에서 말하는 타조 효과입니다. 보기 싫으면 모래에 머리를 박고 안 본 척하고 다시 똑같이 씁니다. 하지만 한 번만 뚫고 지나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적이 누군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적이 아닙니다. 당신을 쥐경주에 묶는 건 정체를 숨긴 소비 습관입니다. 기록을 하면 거의 항상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구멍이 문제입니다. 이 구멍들은 전부 합쳐져서 월급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구멍들이 기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나 오늘 힘들었으니까. 나 정도는 이 정도 써도 되니까. 애들 위해서. 친구들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 말들이 쌓이면 당신은 결국 남는 돈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고 뭐고 그냥 다음 월급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순서 바꾸기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삽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쓰고 카드값 내고 남으면 저축하고 투자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남는 게 없으니 투자도 영원히 시작 못합니다. 순서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남길 돈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삽니다. 이 단순한 순서 변경이 평생을 바꿉니다. 여기서 먼저 떼어놓을 돈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금입니다.
비상금은 수익을 안 내서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금은 당신이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돈입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갑자기 지출이 생겨도 투자 계절을 찢지 않습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카드로 연명하지 않습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사기꾼의 단골 고객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레버리지에서 멘탈이 무너질 때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최소 석 달에서 6달치 필수 지출을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첫 목표는 한 달치입니다. 그 다음 2달치, 그 다음 3달치, 이렇게 계단을 밟으면 됩니다. 그 다음이 빚입니다. 빚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소비 빚입니다. 소비 빚은 미래의 당신에게 세금을 매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아직 벌지도 않은 시간을 이자라는 형태로 남에게 줍니다. 카드 리볼빙, 현금 서비스,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그건 투자보다 먼저 손보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투자로 수익을 내서 빚을 덮겠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은 자주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인생을 크게 흔듭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남는 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생산을 늘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사업, 부업, 창업으로 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건 2가지입니다. 본업의 몸값을 올리는 것, 본업 외에 작은 생산을 하나 더 만드는 것. 본업의 몸값은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비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킬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하나, 툴 하나, 보고서 하나, 발표 하나, 협상 하나, 이런 게 몸값을 올립니다. 이건 귀찮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올라가면 매달 자동으로 올라온다는 점에서 투자와 비슷합니다. 당장 큰 돈이 안 되어도 방향이 바뀌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 다음이 작은 생산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생산을 복제해줍니다. 글 하나, 영상 하나, 강의 하나, 템플릿 하나, 컨설팅 하나, 커뮤니티 하나. 한 번 만든 걸 여러 번 팔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대부분은 완벽하게 준비하다가 아무것도 못 올립니다. 시장에서는 완벽한 초안보다 꾸준히 나오는 평균이 이깁니다. 작게 시작해서 피드백 받고 개선하고 다시 올리고, 이 과정이 생산을 키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로 넘어옵니다. 왜 사람들은 QLD, TQQQ 같은 걸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간을 압축해주기 때문입니다. 월급만으로 자산을 만드는 속도는 느립니다. 그 사이에 물가는 오르고 자산 가격은 더 빨리 오릅니다. 그러면 사람은 지칩니다. 열심히 사는데 제자리인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때 사람은 2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포기입니다. 어차피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루트로 가면 쥐경주는 고정됩니다. 다른 하나는 도박입니다. 한 방에 끝내겠다. 이 루트로 가면 쥐경주는 더 빨리 망가집니다. QLD, TQQQ는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규칙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과 레버리지에 잡아먹히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레버리지의 본질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시장이 오를 때 더 크게 따라가지만 내릴 때도 더 크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루 단위로 구조가 재정렬되는 특성이 있어서 횡보장이나 출렁임이 큰 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믿음로 들고 가면 위험합니다. 구조로 들고 가야 합니다. 구조는 이런 겁니다. 첫째,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자동으로 합니다. 월급날 일정 금액 자동 매수. 둘째, 비중을 정합니다.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비중. 셋째, 하락하면 한 번에 몰빵하지 않고 나눠 삽니다. 넷째, 상승하면 끝까지 들고만 가지 않고 규칙대로 일부를 현금화하거나 안정자산으로 옮깁니다. 다섯째, 비상금과 현금 쿠션을 유지해서 폭락이 왔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탄약을 남깁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실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승장에서 욕심이 생깁니다. 더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 공포가 생깁니다. 빼고 싶습니다. 즉, 사람은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크게 움직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시스템이 나를 묶어야 합니다. 이걸 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돈을 4통으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존비, 집, 교통, 식비, 공과금, 통신, 보험 같은 필수. 두 번째는 안정비, 비상금, 단기저축,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지출. 세 번째는 성장비, 투자, 특히 장기 적립. 네 번째는 사은비, 여가, 가족, 소소한 즐거움. 이 4통이 있어야 쥐경주가 끊깁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생존비와 사은비가 통합되어 있고 안정비와 성장비가 아예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날은 잠깐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곧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인간의 뇌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나보다 지금의 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게 과도한 현재 편향입니다. 지금 당장 신발을 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투자를 하면 당장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뇌는 소비를 선택합니다. 또 사람은 남을 봅니다. 남이 사면 나도 사고 싶습니다. 이게 사회적 증거입니다. 오늘날 그 남은 이웃이 아니라 피드입니다. 피드 속 누군가가 여행을 올리면 나는 뒤처진 느낌이 들고 그 감정을 소비로 덮습니다. 이게 유지비용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그 소비가 당신의 미래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해결은 뭘까요?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자동이체가 당신을 쥐경주로 끌고 갔다면 자동이체로 당신을 쥐경주에서 빼야 합니다. 월급날 다음날 비상금 계좌로 자동이체, 투자 계좌로 자동이체. 이걸 먼저 세팅하면 남은 돈으로 살아야 하니까 소비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사람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소비를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소비의 정체를 바꾸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건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 편안함, 탈출, 보상, 안정. 이 감정의 구멍을 물건으로 막으려 하면 절대 안 막힙니다. 그래서 돈이 새는 겁니다. 이 구멍을 막는 방법은 돈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쓸 때 의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피곤해서 쓰는 건지, 나는 지금 불안해서 쓰는 건지, 나는 지금 남의 시선 때문에 쓰는 건지. 이 질문 하나가 소비의 절반을 줄입니다. 이제 투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QLD, TQQQ로 시간을 압축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견딘다는 건 멘탈로 버틴다는 뜻이 아닙니다. 견딜 수 있도록 비중을 조절하고 현금 쿠션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옵니다. 계좌가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게 맞았구나. 더 넣자. 그런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확신이 생긴 상태에서 리스크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락이 오면 그 확신만큼 공포도 커집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해야 할 일은 더 넣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강화하는 겁니다. 내 비중이 상한선을 넘지 않게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다음 하락을 준비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장이 옵니다. 뉴스는 끝났다, 망했다, 공포다 이런 말로 도배됩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사면 미친 거 아닐까? 그런데 하락장에서 해야 할 일은 감정으로 결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한 분할 규칙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하락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누어 사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넣으면 더 떨어졌을 때 무너집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실력보다 체력 싸움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승부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하락을 견디고 여러 번의 회복을 먹고 여러 번의 규칙 실행을 반복한 사람이 결국 앞서갑니다. 그래서 돈 공부의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쥐경주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돈을 더 벌어서 벗어날 거다. 이 말은 반쪽짜리입니다. 돈을 더 벌어도 소비가 같이 늘면 못 벗어납니다. 나는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들고 그 남는 돈이 자산으로 바뀌게 해서 벗어날 거다. 이게 완성 문장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실행 플로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소비 기록.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 2개. 비상금 자동이체, 투자 자동이체. 고정비 하나 정리, 구독 하나 끊기, 보험 점검, 할부 정리.
이 중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비상금 한 달치 먼저 만들기, 그 다음 2달치, 그 다음 3달치. 그리고 투자 비중은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늘리기. QLD, TQQQ는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규칙을 가지고 접근하기. 이 흐름만 타면 속도는 느려도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면 시간이 해결합니다. 복리는 방향이 맞는 사람 편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월급이 작아서 투자해도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의미 있습니다. 처음엔 작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면 소득이 오를 때마다 자동으로 투자도 커집니다. 반대로 습관이 없으면 소득이 올라가도 소비가 같이 올라가서 항상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금액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QLD, TQQQ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규칙 없이 큰 비중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상금과 소비 통제를 만들고 비중을 제한하고 자동 매수로 장기 적립을 하고 분할과 리밸런싱 같은 규칙을 지키면 위험은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내려옵니다. 위험은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돈의 세계에서 통제 가능한 것만 붙잡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합니까?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대신 최악의 타이밍은 피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도 없는데 큰 돈을 넣는 타이밍, 빚이 많은데 수익으로 해결하려는 타이밍. 이 두 가지가 최악입니다. 이걸 피하면 나머지는 운영의 문제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소비를 줄이면 삶이 재미없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줄이고 내 삶을 실제로 살리는 소비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자산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자산이 커지면 나중에는 더 큰 자유를 줍니다. 지금의 작은 절제가 미래의 큰 선택권이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이미 늦지 않았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이 오늘도 같은 구조로 살면 내일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바뀌는 순간부터 늦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늦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쥐경주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쥐경주는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쥐경주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져서 다음 월급을 쫓아달리는 상태입니다. 쥐경주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쥐경주는 물건이 내 삶의 목표를 가리는 상태입니다. 쥐경주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쥐경주는 돈 때문에 선택권을 잃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탈출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탈출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탈출은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탈출은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탈출은 소비를 통제하는 겁니다. 탈출은 투자로 한 방을 막는 게 아닙니다. 탈출은 남는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습관을 만들고 그 자산이 시간이 지나며 나를 살리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QLD, TQQQ는 그 구조 위에서만 빛납니다. 그 구조가 없으면 증폭기가 잡음을 키웁니다. 그 구조가 있으면 증폭기가 음악을 키웁니다.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잡음을 줄이는 겁니다. 기록하고 통제하고 남기고 비상금을 만들고 빚을 정리하고 생산을 키우고 그 다음에 투자로 시간을 압축하는 것. 이게 쥐경주를 끝내는 순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아마 이런 느낌일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불안하지? 나는 왜 월급날만 기다리지? 나는 왜 돈 이야기만 나오면 숨이 막히지? 이 느낌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입니다. 구조는 바뀝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바꾸면 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 한 달 기록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월급날 자동이체 2개만 세팅해 보십시오. 비상금으로 가는 자동이체, 투자로 가는 자동이체. 이 2개가 세팅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돈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쥐경주는 느리게 멈추기 시작합니다.